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희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느 정도 좀 관망세의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등락도 없고 좀 재미없었던 하루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뭐 삼성 SDI,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오늘 주목을 보였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해보고 좀 더 제 의견들을 2차전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을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실 에코프로 BM IR 담당분과 통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전에 좀 통화를 했는데 제가 워낙 전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연결이 안 됐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즉석으로 좀 여쭤보고 이런 것들의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것은 사실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장의 그 담당자의 이야기는 한번 항상 들어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편집으로 해서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실 워낙 폭락을 했었죠. 2차전지 결론은 오늘 뭐 많이 시장에서 들었겠지만 어떤 한 종목의 그런 움직임보다는 2차전지 전체 섹터에서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이런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오늘은 특징적인 게 포스코 홀딩스가 좀 많이 리튬 이거 관련 올렸고, 물론 여기에는 현대제철 이슈도 있었지만 뒤에서 시간이 되면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엔솔 같은 경우도 한 1%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 1%, 그 다음에 코프로 BM이 오랜만에 그래도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없지만 2%, 그 다음에 나노신 소재, 뭐 첨보, LNF도 조금 내렸고요. 삼성 SDI가 오늘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한 4% 이상씩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엔솔이랑 항상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시총의 어느 정도 LNF하고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처럼 시총의 움직임도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엔솔이 어느 정도 상방을 뚫어줬죠. 거의 50만 원, 물론 어저께 폭락을 했지만 그건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차익 실현이라 보고 어느 정도 상단을 좀 뚫어줬기 때문에 삼성 SDI도 좀 탄력을 받지 않나. 물론 여기에 오늘 뭐 이익이 4분기 이익이 거의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라는 뉴스도 나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엔솔의 움직임과 크게 연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제가 오늘 시간을 보면 그래서 좀 더 보게 되면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금리 인상기에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이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주셔서 3%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이 참고로 920슬라 정도 되죠.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그랬을 때 뭐 사실 1200슬라에서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금리 인상기에는 이 인상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을 조금 놓쳤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의 그런 의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2차전지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금리 인상기만 제대로 이렇게 또 탔으면은 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이 시장을 인정하기로 했었죠.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하고 하이닉스 이런 애들도 보면 반토막 나 주변에서 투자하는 개미들이 워낙 많은데 반토막 나는 거 보면 이게 참 엄청납니다. 이게 요즘 시황이 그렇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타고 있잖아요. 일단은 한 달 정도 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회사다. 사실 많이 600슬라 때도 많이 샀지만 더 사고 싶다.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원조 템버거가 사실 여기서 테슬라에서 훨씬 더 많이 이익을 거두고 있다라고는 뭐 수없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테슬람이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테슬라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비롯돼서 제가 2차전지 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요? 테슬라 렌트를 하고 나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런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저는 원래 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같이 갑자기 뭐 엔솔 5% 때리고 이런 상황은
이런 경제 환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사실 뭐 크게 비중 포트폴리오 조정 정도만 하지 이렇게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번이 20억이라는 벽에 맞추고 또 다시 내려오고 그 현상들이 좀 자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제 전문가들이나 뭐 어느 업의 그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 투자 방법이 혹시 계속 번번이 막히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힌트를 좀 얻었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매매를 물론 뭐 이렇게 단타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묻어놓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거의 안 하는 방식은 아닐 거다. 지금 이런 시황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더 짧게 진다. 어제 엔솔 포함해서 갑자기 5% 급락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삼스디는 여기 가운데 좀 써 있고요. 투신 사모펀드 조합 같은 경우도 어저께 뭐 팔았어야지 또 뭐 오늘 또 불확실성에 이어서 또 좀 폭락하거나 하면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현하려는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박병창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 기업이 빠진 것이 아니고 섹터 전체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론 악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오늘도 역시 금요일에 이어서 에코프로 BM이 어저께와 금요일에 이어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는 사실 예전에 그 몇 주간의 이런 급등세가 조금 힘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옛날에는 뭐 완전히 그냥 무조건 이렇게 오르곤 했었는데 그런 힘을 받지는 못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꾸 뭐 소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저도 사실 에코프로를 최고가에 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 저 자꾸 소리가 나네요. 네, 이거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최고가에 덜지는 못했다. 갑자기 양극재 사실 해외 이슈, 증설 이슈가 LNF 뉴스가 터지면서 뭐 에코프로에 좀 더 수급이 몰렸을 것이다라고 제가 뭐 또 핑계를 대긴 했었죠. BM은 근데 최저가에 좀 매수를 많이 했다. 그게 투자인 것이다. 하지만 내일 또 당장 에코프로가 또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또 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LN과의 에코프로 BM과의 격차, 에코프로와의 괴리 등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마련된 건 사실이다. 저점이 언제인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10만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물론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투자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LNF가 조금 못 가는 거였었는데 좀 다시 장 후반 정도에 좀 막판을 갭을 좀 메우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내일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뉴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이 증설이 완료됐다고 하죠. 9월부터 뭐 12월까지 해서 뭐 좀 더 지금 상하이 공장만 해도 거의 100만 대를 만드는 공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독일 공장도 2배로 늘리고 텍사스 공장도 2배로 늘리고 막 기가 팩토리를 10개 회사로 증설하겠다. 뭐 로봇 회사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설 이슈나 생산량 확대, 뭐 중국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문이 하면은 바로 지금 이제 올 정도로 이게 확실히 납기리 기간이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지표로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지표들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정도 1000슬라 가까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거는 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최근에 좋지 않았던 섹터 소재 중에 SKIT 굉장히 저도 여기 물려 있습니다. 참고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로 첨단 소재 이거는 뭐 사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동박 쪽이나 오늘은 또 전화액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런 유럽항, 이건 사실 제가 이게 김현수 위원의 이런 리포트 부분을 좀 발췌한 건데, 제가 사실 2주 3주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였는데 똑같이 얘기 나와서 또 재미있어서 한번 또 발췌를 해왔는데,
유럽 전황의 변화에 따라서 삼성 SDI, SK IT, 솔루스 첨단 소재 등 유럽 매출이 비중이 크고 전체 캐파 중에 유럽 캐파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변동폭이 지금 크다. 많이 내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대로 이걸 꼭 적어놨다가 나중에 반대로 개미들이 반응 못할 때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럽 전 그때 또 이미 딱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개미들은 반응할 수 없으니 이거 미리 적어놓고 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까먹어요 그때 가면. 유럽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반대로 기업들이 위 기업들이 주가 반등폭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얘네들은 뭐 이런 유럽 에너지빨 위기 때문에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유럽 수요에 의존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리튬 회사로 조금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흰남노 그 태풍 때문에 갑자기 얻어맞았죠. 그래서 잘 가고 있었는데 대가 아니었으면 이거 아니었으면 더 많이 금방 더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폐배터리나 원자재 이슈를 그대로 흡수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꼬꾸라졌어. 한 5, 6% 최근에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뭐 12월에 뭐 이 고로 생산이 회복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지나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오른 거는 뭐 이런 리튬에 대한 언급도 있겠지만 현대 뭐 엔지니어 스틸 쪽에서도 뭐 사고 때문에 이렇게 반대적인 상대적인 수익 수효 그런 쪽의 수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의 음영의 조화 뭐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김정환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원에서 24년부터 북미 엔솔의 양극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현지 공장 보유 업체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거를 뭐 제목도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 IR 담당자랑 제가 통화했을 때 느꼈던 부분이 얼마든지 이런 수요가 발생하면은 증설은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혹시 다른 업체들하고는 좀 달리 어느 정도 수요만 조금 보인다고 하면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물량도 있듯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 자금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즉시 증설이 가능하다는 이 4K 장점을 사실 이런 급진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갈 때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실제 주가로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만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실제 데이터 숫자여서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양극재 출하량을 월별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리포트에서도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나왔었죠. 어, 양극재 출하량이 지속 증가하여 최고점을 기록했다. 대구 지역의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거는 구지 시공장 가동률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양극재 산업은 고정 과정비 가공비를 수취하기 때문에 향후 판가가 하락하더라도 절대 이익은 우상향하다. 뭐 이거는 판가랑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출액은 줄어들 수 있어도 결국은 영업이익은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물론 보통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LNF 같은 경우에 분기당 지금 환율 효과로 한 뭐 200억 정도는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리미엄도 영업이익 수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그 정도의 상승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양극재 판가가 조금 뭐 끝에 조금 내려왔지만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니켈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 되어 있지만 지금 리튬이 완전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청주, 대구, 여기에 포항, 천안 양극재 수출량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지금 뭐 청주는 뭐 에코프로비엠이고 대구는 LNF고 뭐 포항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고 어떻게 보면 다 써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청주 쪽도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그래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프 보시면 여기 대구 같은 경우도 완전히 확 올라가 있다. 이게 3분기, 2분기 말에 3분기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굳이 이 공장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다 지금 전반적으로 좋긴 좋습니다. 여기는 뭐 반도체 배터리 공급난에 미 전기차 주문이 1년치 밀려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배터리를 굉장히 허머 같은 경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런 배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양극재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소재 업체들이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굉장히 미국 IRA 법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우리나라 업체한테 하고 있다. 지금 많이 그 광산 업체라든가 이런 미국 이런 완성체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구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장기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지금 매크로만 좀 안정되면은 금방 또 누구보다 주도주는 빨리 크게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기술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뭐 에코프로그램 IR 담당과 얘기했던 좀 세부적인 기술 이야기나 이런 공장 이야기들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구독, 알림, 이렇게 좋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서 기다리시면은 더 좋게 좋은 결과 결국은 기다릴 수 편히 마음 편히 불안하지 않고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